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바람도 차지고요. 이제는 막 손끝 발끝도 시리고 이런데 근데 문 대표님은 이것보다 조금 더 늦은 가을 타신다고 하셨나요? 아직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고요. 아,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회 낙엽이 정도? 거의 다 많이 져버리고 겨울 초입에. 그러면 한 달 후에 바바리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가을이 되면 이제 막 에어컨도 안 틀고 땀도 안 나고 이러니까 참 좋잖아요. 쾌적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예. 근데 이제 막 손끝 발끝이 시려오는 게 저는 그거는 좀 싫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두 해 뭐 겪어보는 가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예. 저희가 줄곧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해서 언급드리는 건데요. 여전히 물 부족이 예.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네, 심각하다고 계속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온 것 같죠. 네네. 지금 동복댐하고 주암댐에 있는 물이 많게는 5, 6개월, 네. 또 한 9개월, 10개월 지나면 아예 이제 뭐 물이 없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물 아끼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왜냐면 동복댐이 저수량이 예년 48%, 주암댐은 내년 58%라고 하니까 엄청 줄긴 예. 줄었죠. 예. 근데 평균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셨죠? 보통 담수율이 뭐 이렇게 적진 않은데 80% 90% 됐죠. 그런데 지금은 뭐 호남권 이쪽은 물이 너무 가뭄이 너무 오래되고 있고 네. 또 태풍 때도 비도 안 오고 이 지역만 네네. 그러니까 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의 반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2배 아껴 써야겠습니다. 변기 수조에 벽돌 놓고 또 이제 벽돌을 못 사신 분들은 페트병에 물 채워서 넣으시고 또 세탁도 한꺼번에 하시고 물도 이제 한번 아껴서 내리시고 뭐 이제 제가 찔리는 얘기인데 샤워 시간도 짧게 해야겠습니다. 네. 물 아껴 쓰시고요. 저희가 오늘 처음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 지역 뉴스 민선 8기 100일 출범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시가 시정 성과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기정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이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을 장착하는 시기. 이 엔진을 장착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강기정 시장님이랑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엔진이 달렸을까요?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네. 돌봄을 두텁게 하는 새로운 광주가 되겠다 이렇게 큰 프랑을 걸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시정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그리고 광전남화 상생하겠다. 그리고 민생과 살림을 챙기겠다. 이게 큰 것 같은데요. 시정의 변화는 그간의 뭐 불필요한 행정 업무나 시장 중심의 의전 문화를 직접 소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야기 좀 하셨고 또 광전남의 상승에서는 중심이 전남인데 전남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 그리고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추진을 띄우겠다. 이거에 대해서 엔진을 좀 다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민생 관련해서는 강 시장의 첫 번째 사인이 네. 민생을 잡겠다고 하는 100일 대장정의 첫 사인이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를 보증하는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은 것이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100일 안에 진짜 열심히 뛰신 것 같은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기정 시장 100일 동안 몇몇 아쉬운 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 아쉬운 게 뭐였냐면요. 신양파크 호텔 막 굳이 개발한다고 이랬었잖아요. 예. 생태시민 호텔 전면 백지화 저는 이게 제일 아쉬워요. 성과는 안 보이시고요. 다 이제 성과는 당연히 잘한 거는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딱 하나 왜냐면 저 거기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네. 예산과 조례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나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서 매주 월요일 날 만나거나 이런 것을 정책화하고 소통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도 있냐면 광주의 미래 비전을 담아갈 뭐 반도체 관련이나 또는 뭐
이번에 말했던 문화, 뭐 또 돌봄, 네. 산업 이게 관련해서 임명했던 문화부시장이 그게 적격한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도 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지난 강 시장의 중요한 사업들을 엮어가는데 의회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수소 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결론은 의회의 소통하는 문제가 좀 미비하게 적된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짜 좋았다고 얘기하신 거는 그 민생에 직접 접촉하시고 이런 게 지금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정부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예. 이제 우리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광주시정이 그나마 잘하고 있다. 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의견 있으신가요? 시민들이 우려한 국민의힘과의 정부하고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 문제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시민들이 호남이 고립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민주당과 원팀을 이루어서 잘 헤쳐나가겠다. 실력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100일상을 차리는 것은 네. 그간의 과정도 있지만 최소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 언론에서나 몇 번의 지적 좀 보니까 네. 일단은 문화산업 돌봄에 대한 관련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비전이 좀 있는 거냐, 뭐 그랜드 비전 차원에서의 이것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이 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강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5+1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다시 한번 그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지산 IC 진출로 개통하는 문제, 백운광장 지하도 하는 문제, 그다음 네. 어등산 개발하겠다는 문제, 네. 그리고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문제, 맞아요. 그리고 공공항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일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네. 그 중간 과정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답을 정확히 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잖아요. 100일이.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 중간 과정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시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 6개월 이내에 답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답을 내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 문제에 있어서 문화 문제는 이제 광주의 완전한 미래 동력이었고 아시아 문화전당에 그쵸.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가 먹거리가 되고 밥이 되게 하는 구조로 있는데 수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걸 관장하는 부시장이 전혀 상면부지의 사람이 왔다고 하는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을 좀 내놔야죠. 참고로 다른 시도의 강원도 지사는 반도체 고민을 하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부지사를 영입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광주 전남이 가장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반도체 사업이잖아요. 네. 광주 전남이 상생 사업으로 가장 중요하게 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광주가 반도체 사업으로 광주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업무를 총괄할 경제문화부시장의 생면부지의 부시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뭐가 확실한 게 없었던 광주 전남 상생에 대해서는 이번 민선 8기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지점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존 정부에서 광해경쟁협의회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어서 네. 자꾸 시도지사가 만나가지고 광주 전남은 한 뿌리다라는 걸 근거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와서는 광주 전남이 다양하게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동복 수원지 관련해서 관리권을 협의한 문제 또는 뭐 나주 혁신도시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논의됐던 상황들을 조정한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보고요. 가장 크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군공항 문제이죠. 그렇죠. 군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근데 시장은 최근에 국민의힘 정부의 16개 전국에 있는 공항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문제까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지점은 좀 잘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 다른 100일이 저희가 또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나 강조했었던 광주시 교육행정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광주시 교육감이 100일 지나서 발표했던 발표문을 근거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네. 광주시 교육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부 공모 공립 온라인 학교 시범 학교를 운영하게 됐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설치했다는 거 하나. 그래서 광주시청 로비에 지원센터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2022년도에 교육 분야 정부 혁신 경진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성과로 이야기를 했고, 아쉬운 점은 무상급식이 추진이 불발됐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이 보류됐다는 것을 이렇게 아쉬움으로 내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몇 가지를 좀 더하자면 네. 좋은 성과 중에 하나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네. 56개 학교를 다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나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간담회를 22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광주 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이 저는 첫 번째로 왜 지난 12년 진보 교육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현장을 다니면 그간의 12년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뭐 사립 중심이 아닌 공립 중심, 종교 중심의 교육에서 이번에 뭐 이사장들도 만나고 사립학교 이사장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긴 했던데 광주 고교 배정에 따른 광주의 현상과 문제, 네. 그다음에 실력 저하에 됐다고 하는 광주의 문제, 그리고 기초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문제를 종합하면 지난 진보교육 12년에 대한 평가들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아쉬운 것은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내기 위한 행정과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저는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인사 문제를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상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선거 과정에 불법 탈법 선거 운동에 관련된 문제로 최근에 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고교동창 인사 문제는 광주시가 워낙 좁다 보니까 우연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사안이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네. 광주시 교육청의 행정이 네. 진보와 보수 날개로 달면서 본인과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교육 비전을 크게 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는 본인이 실력 강조를 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거기가 있어서 그러면 왜 지금 실력 강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네. 광주가 그럼 실력이 떨어졌다는 것인지 실력이 네. 높다는 것인지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왜 떨어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분석에 근거해서 대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지점에 있어서나 또 다른 교육 행정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문제잖아요. 네네. 시스템이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시스템을 잘 만들고 사람을 잘 앉혀야 하는 문제이죠. 네. 그런데 그런 지점에 전문가가 아닌 본인의 지인을 감사원으로 앉히는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의회 시의장 질문에서 그 우연이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마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지난번에 예삼 삭감했던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던 예. 스마트 기기 보급,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는 어떻게 내년에 추진이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네. 저는 당연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서 정확한 지적을 저는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소하면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고 그건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무상급식 문제와 스마트폰 문제는 저는
광주시 교육청에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무상급식 문제를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추진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구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기타 해당된 분들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데 협의 자체를 못 꾸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 기기 문제도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면 뭐 해결할 문제이지만 저는 지난 추경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지점이. 네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한 소통의 방법들이 저는 교육청에도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동안 그 학생들의 시간은 지금 붕 떠버렸죠. 그렇게 예. 된 거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광주시정과 교육행정 모두 100일을 맞아서 이제 되돌아보고 또 다시 계획을 점검하고 이런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아무쪼록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교육,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지역 뉴스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지금 광주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종종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도 있었고, 이제 또 차량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대책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지, 대책이 예. 있는지 없는지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이제 19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돼서 이제 공사 초창기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사가 좀 본격적으로 되고 네네. 하니까 네. 크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사고를 들여다봤더니 도로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네. 막아지고 또는 좁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네네. 같고 또 이 교통 흐름을 차단한 차단막이 네. 운전자와 시민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자 눈에.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도 생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차선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갑자기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언론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공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광주시에서 공사 현황에 대해서 계속 광주시에서 중계를 하고 있긴 한데 네네. 여전히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좀 잘 밝혀야 할 것 같고 네. 광주시가요 2015년도에 안전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시는 그런 공사를 할 때에도 안전하게 안전사고가 감소해야겠다고 약속을 국제적으로 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계획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이제- 광주시가 2015년 이후로 딱 그걸 선정되고 나서 선정에만 집중이 됐지 그 이후로 교통사고 또는 이런 뭐 안전사고 그다음에 뭐 재난에 관련된 사고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안전 불감증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광주시가 2015년도에 국지하고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점검하고 그 사고율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지속됐다면 저는 이런 사고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화동동 사건이나 지산동 사건, 지원동 사건 문제나. 네. 아까 길 변경된 거 얘기하시는데 저도 계속 요즘에 아찔하거든요. 왜냐면 아실 거예요. 아마 상무지구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분명히 이렇게 Y자로 갈라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또 길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막 줄이고 급하게 또 상무지구는 이렇게 양보 운전을 많이 안 해주시는데 또 퇴근 시간에 차선을 바꿔야 돼서 굉장히 진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잘 적응이 안 돼서요.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면 도시철도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기사를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좀 확인을 잘 해주시고 광주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우리가 네. 아침에 8시경에 네. 광주시에서 보내주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 메시지 네네. 관련, 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안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또 쓰이긴 하냐면 네. 길을 잃은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찾을 때 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광주 정도의 상황에 AI 정도 상황이 되면 네. 저는 도로 지하철 공사하는 지점에 대략 어떻게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과한다는 건 거의 다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차선이 변경됐거나 네.
안전막이 새로 설치됐거나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그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갑자기 차선이 어제는 괜찮다고 오늘 변경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네, 경우에는 거기에 이용하는 서구민들 또는 뭐 북구민들, 동구민들에게 충분히 저는 고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 사고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광주가 2015년도에 국제적인 약속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캐비넷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지난 9월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예. 됐답니다. 그래서 9월 26일에 뭐 그것도 했다는데. 국제안전도시 연구하고 협약을 다시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네. 2015년도에 저 국제안전도시가 생겨서 광주는 국제안전도시예요. 네. 광주는 범죄로부터 또는 재난으로부터 이런 방금 생활사고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 수치화해서. 가지 안전 지표를 만들어서 수치화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25%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살률이 예를 들어 얼마다. 그럼 지금 15%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네. 25%면 이걸 몇 년도에까지 얼마까지 지속적으로 좁혀가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우리 생활 속의 안전의 사고, 네. 생활 속 안전사고, 지금 도시철도 문제로 네네. 생긴 안전사고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얼마까지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2015년도에 생겼던 국제안전도시 계획이 네. 2019년 4년 되니까 다시 계획만 한 거라는 의미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만 있는 거네요. 저희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국제안전도시 제안을 최초로 했었거든요. 광주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 또 약간 앵그리 문이 되시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안 지켜지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2018년도, 2016년, 14년도에 네.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안전실이. 그런데 안전실은 생겼는데 약속했던 안전도시 개념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안전도시 얼마 전에 또 했다고 하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뉴스를 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뭐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앵그리문? 오늘은 앵그리문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나문이었나요? 예. 저희는 그럼 뉴알모 세상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뉴스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